21번부터 볼게요. The crucial factor in choosing literary work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not just to select the appropriate level of language, but to find works that stimulate the reader's involvement. 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적인 팩터, 요소는요. crucial, 핵심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어디서의 중요한 요소냐면요. 선택하는 거예요. literary는 이거 문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근데 특히 무슨 문학 작품이냐면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문학 작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주어 너네가 봐도 요거죠. 동사 나오게 됐죠. 이렇게 이런 감각을 좀 기르세요. 주어가 좀 길죠. 그래서 핵심은 뭐야? 중요한 거야. 내가 원인, 그러니까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특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not just to select the proper level of language. 그저 단지 적절한 수준을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works, 작품을 찾아야만 한다. 근데 그 작품이 뭐냐면 관계절이죠. stimulate, 자극시켜야 돼요. reader의, 독자의 대입을, 참여를 이렇게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우진아 이거는 나데이버프랑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나데이버프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구문을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해보세요. 나 just만 단지잖아. A만 단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B도 있어 이거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이거? A랑 B 둘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직 A만이 아니라 또한 B도 있어. 이거랑 같은 구조예요. 알겠죠? 나데이 버페는요. 유민아 이거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B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에 따라서 갈렸다. 여기 있는 just에 따라서 갈렸다. 이게 판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 고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딱 간파하셔야 돼요. 아, 둘 다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되셔야 된다? 패턴 와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감각적으로 탁 떠올라야 돼, 시험 때. 알겠죠? 그래서 언어의 수준을 적절한 수준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셔야 된다. 자극을, 참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 A, B 요게 둘 다고요. 알겠죠? So not just A, but B에서 이런 감각을 기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문학 작품을 고를 때는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쉽게 만드는지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면 원서로 영어 공부한다 이런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니네가 재밌어야 돼.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요. 너네가 한국어로 이미 그 작품을 본 적이 있는 작품 있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22번. 자,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people with a low level of self-respect and those with a high level is the type of memories they choose to recall. 자, recall은 콜이 부르다잖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difference라고 그랬죠. difference에서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되는 건 아까는 A 플러스 B였지.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뭐야? A와 B가 대립되겠구나라는 걸 간파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차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요한 차이점인데요.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예요. 그러면 딱 봐도 얘네 둘은 대립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 회상하려고 선택하는 기억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지금의 문장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장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요. 국어 비문학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독해할 때 실력이 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이 문장만 딱딱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더 확장돼야 되냐면 그러면 낮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유형을 끌고 오고 높은 사람은 어떤 유형을 끌고 오는지 이 문장만 보고도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밑에서 빨리 내려간다고. 알겠지? 당연히 낮은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은 좋지 못한 기억들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은 당연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런 확장적인 추론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23번. The members of a herd of cattle or a school of fish seeking to minimize the opportunities for predators will gather themselves into a circular group to minimize the surface that the predator can attack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성원들인데요. herd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때 무리. 근데 herd는 어떤 무리냐면요. 기본적으로 달리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런 달리는 동물들을 무리로 떼지어서 부를 때는 herd라고 그러고요. 스쿨도 무리예요. 근데 얘는 어떤 무리냐면 물고기들일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떼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스쿨 하면요. 또 학교 내에서 떼거지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냐. 학풍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확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뭐예요? 캐럴이랑 피쉬 다 한꺼번에 합치면 동물들 내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주어를 잡았지. 근데 seeking이죠. 분사네. 자, 분사하면 설마 그걸 뭐라 해야 돼? 분사가 준동사 있죠. 준동사 무조건 뭘 떠올려라? 의미상의 주어를 떠올려라. 그래서 준동사 같은 경우는 형태상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그 자체로는 의미적으로 얘가 뭐를 갖는다? 시간 정보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왜요? 영어에서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준동사를 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현재 분사는 특히 제가 그냥 어떻게 해도 좋다고 했어요. 능동으로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추구해요, 찾아요.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회를. 그 기회는 포식자들에 위한 기회다라고 하시면 되죠. 아, 그러면 얘네는 뭐 한대요? 기회를 줄인대요. 자, 그리고 그제서야 동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포식자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모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원으로. 왜 원으로 모이나 했더니 최소화하는 거죠. The surface. 표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면이 뭐냐면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표면. 그러니까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을 줄인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축구할 때도 만약 공격수가 골키퍼랑 1대1 찬스가 있으면 골키퍼 어떻게 앞으로 나오죠? 왜요?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줄여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 달려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표면을 좁혀야 어떻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왜 하는 거야? 원으로 모이는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자마자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소떼랑 고기떼들은 물고기떼들은 살아남으려고 지들끼리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구나. 측정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분사가 나오면 당연히 지금 주어 안 나오고 그냥 분사 나왔잖아. 그럼 그냥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주어 동사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냥 알겠죠? 이거를 구문 분석하고 너네가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능동으로 잡고 근데 얘네는 찾는다.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모여요. 지들끼리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자, 24번. 자, huge quantities of carbon dioxide, methane, and CFCs dumped in the atmosphere have trapped heat and raised global temperatures. 자, huge quantities. 호연아, quantity 무슨 뜻? 양이죠. 자, quality가 품질이죠. 거대한 양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CFC 프레임워크가스거든요. 딱 하고 갔어. 근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죠. dumped는 뭐예요? PP죠. 유빈아 PP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과거분사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 의미상의 주어. 과거분사, 분사,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그리고 PP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 수동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버려져요. 그냥 이렇게 또 다른 두 번째 동사로 보시라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그냥 투기된다는 뜻이야. 대량으로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료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통일해서 하나로 가르쳐줬죠. 완전히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러면 편해요. 알겠죠? 완전히 trapped, 가둬버렸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갇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요. 제가 언제 가르쳐드렸냐면 저거 축약 인트로에서 가르쳐드렸죠. 현재 완료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보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첫째는 이미 다 투기가 완료됐다는 거야. 그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 두 가지 정보를 지금 여기서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요. 이거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문법을 아는 만큼 체화한 만큼 보이고 그만큼 정확하게 독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미 이거 대기 중에 다 뿌려져서 이미 다 갇혀있거든. 큰일 났는데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여기다 다 담은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hit and raised.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몇 가지 했어? 글로벌 템퍼처스를 올려버렸대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PP를 쓸 때 제가 얘기했죠. 시간 정보가 뭐라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다 끝난 거라고 했죠. 그래서 have trapped 이거는 그냥 완전히 가둬버렸다, 완전히 올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완료가 나왔을 때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려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 현재 완료라는 문법 포인트에서 느낄 수 있죠. 현재 완료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완료잖아. 근데 너네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휴강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장 짜릿한 순간이거든요. 딱 학교 와서 2교시 딱 가려는데 그 2교시가 보통 2교시나 B교시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면 너네가 딱 그때야. 배고픈데 수업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휴강해주면 진짜 기분 째질 거야. 알겠지? 왜냐면 딱 너네가 만약에 원어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올 거예요. The class has been cancelled 하면은 수업이 완전히 취소된 상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was cancelled랑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왜냐면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 지금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옛날에 취소됐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이잖아. 현재 시제잖아.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오지 말라는 거라고. 알겠죠? 현재 완료가 갖는 표현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는 완료를 좀 자유자재로 좀 써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한국어에서는 저게 없으니까 그래요. 자, teams in a workplace that are composed of people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are more productive than teams composed of more similar individuals. 이거 내신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팀은요 직장 내 팀인데 근데 얘가 구성되어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팀이요. 자, 이것도 봐봐. 주어랑 동사 겁나 멀죠? 왜 너네가 오늘 받아야 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러면 꼭 여기가 personality 있으니까 다행히 수일치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꼭 수일치 낸다고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수일치 나오는 이유는 다 이런 거야. 주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출제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방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쭉쭉쭉쭉 순서대로 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팀인데 어떤 팀이라고?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팀이 훨씬 더 productive 생산적이다라고 하죠. 뭐보다
팀인데 PP죠. 자, PP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의미상의 주어 적고 그냥 또 다른 주어 동사처럼 가라고요. 팀들인데 얘네는 더 유사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S, V2 이렇게 본 거 보이죠? 그래서 근데 이 팀은요 훨씬 더 유사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similar한 different가 대립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팀을 꾸릴 때는 제각기 다른 개성들로 갖춰서 꾸려서 팀을 만드는 게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협업이 되려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 나랑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일 때 협업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도 되냐면 평면 뒤집기의 기본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너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평면 뒤집기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너네가 만약에 지문에서 봤으면 항상 지문의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딱 가운데 흐름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밑에가 핵심일 겁니다. 그렇죠? 특히 주제 제목 같은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장을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26번. 자, many who have experienced the major laws often go on to achieve remarkable feats in spite of their hardships because they focus on what they can gain from their circumstances rather than on what they have lost. 어휘가 조금 빡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휘 먼저 좀 잡아볼게요. remarkable은 remark가 말하다 언급하다잖아. 언급을 할 만한이니까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in spite of는요. 너네 이거 despite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틴어 계열에서 온 단어인데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있었으면 꼭 표시하시고요. hardship은 고난이라는 뜻이고 circumstance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저 두 단어는 능력까지 외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many를 너네가 그냥 많은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명사로도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any는요 주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게 누구냐면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상실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종 나아갑니다. 뭐 하도록? 달성하도록 주목할 만한 피트는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는다는 거가 그럼 어치브는 좋은 거죠. 세상에 근데 뭐라고? loss를 경험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뭐해? 달성한다는 거잖아.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 인과관계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집중하기 때문이야. 자 관계대명사 간만에 한번 핀보스 털어볼까? 자 하나 관계사를 바로 뭐 떠올려야 돼? 뭐라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는 바로 뭐라 해야 돼? 선행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치사를 섞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확장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치사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진아 뭐라고? 선행사라는 거지? 선행사라는 거죠. 선행사를 하셔야 돼요. 딜레이 있으면 안 돼. 1초라도 있으면 안 돼. 자, 형용사는 소유격으로 발전해요. 그죠? 서연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바로 뭐 떠올려야 돼? 딜레이 있으면 안 돼요. 눈치껏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선행사라고 해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수도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부사적 쓰임은 관계부사로 발전했죠.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는 뭐라고 해야 돼? 바로 선행사라고 해야 돼요. 마지막 관계대명사 나왔으면 유민아 뭐라 해야 돼? 얘만 명사라고 하면 돼요. 얘만 알겠죠? 다 선행사가 없으면 안 돼. 알겠지? 엄매하시는 사람은 관용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꾸며주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없으면 절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싹 다 선행사인데 얘는 제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근데 발전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했다 했지. 얘도 발전한 표현인데 얘는 왜 따로 가르쳤냐면
얘는 속성이 바뀌었어요. 관계 대명사에서 진짜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알겠죠? 선행사를 합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만 명사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관계 대명사 와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뭐뭐 하는 거 뭐뭐인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갔다 앞으로 오면 오래 걸리겠죠. 와시 채워넣으면 무슨 뜻이야? 어? 무엇이에요? 무엇.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그냥 걔네가 뭐에 집중하냐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뭐로부터?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오히려 뭐 하기보다 그들이 잃어버린 거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기보다. 오케이, 그러면 어치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던 거야? 요거. 그죠? 여기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그러니까 뭐 해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취하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원래는 작년 애들까지는 이걸 가르쳤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 애들부터 이걸 안 가르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채원아, 성공의 반이어가 뭐예요? 성공의 반이요. 성공, 석세스. 실패죠. 호연은 어떻게 생각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럼 실패잖아. 그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실패는 아예 아예 안 되는 건데 성공하지 못한 거는 그냥 그 기점에 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어떤 한계 있으니까. 자신만의 철학이 있네. 유민이는 성공 반이라고 뭐라고 생각해? 실패요. 윤재는요? 상이는? 어? 포기? 그 다음에 우진은? 성공하지 못한 거? 여기서 딱 대답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건 사실 서영이 말이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두 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지금 여기 성공하려고 있죠? 근데 그거 지금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학원을 안 다니지. 그치? 혼자 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유는 성공하고 싶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그 목표를 달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성공의 반이었느냐 실패가 아니라요. 성공의 반이었는 무행동, 무의지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해야 돼요.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냐면, 특히 쌤은 고3도 겪었고 재수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네가 내 인생에서 9번째 수능이에요. 제가 직관하는 9번째 수능. 근데 여태까지 쭉 수능 이 시장이 계속 있으면서 느낀 건데,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실패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특히 문과의 수포자들,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왜 수포자였냐면 수학을 못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걸 빌미 삼아서 안 했어. 앞에만 겁나 막 빽빽하게 써. 앞에 지수 로그는 겁나 어려워. 특히 지수. 근데 로그부터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삼각 로그부터는 아예 풀리지도 않아 있고 삼각함수는 그냥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삼각함수는 극복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수열은 당연히 풀지도 못했을 거며, 수학2는 건들지도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두려우니까 수학을 포기했겠죠. 그리고 국영탄 대학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수학을 1타 강사 걸 해서 들었죠. 그래서 고3 때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했으면 4등급도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안 해서 생겨요. 안 해서.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할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성공으로 가는 루트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실패가 반이어가 아니라 실패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패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성공을 못 한다.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유월평가원 보면 진짜 충격에 휩싸일 거야. 너네는 너네 인생이 나름 괜찮아졌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수능 시작이 빡세지거든요. 6월 평가원 때. 그럼 이제 너네가 충격 먹는 게 특히 어디냐면 수학, 영어, 사탐이에요. 수학, 영어, 사과탐. 사과탐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영어에서 너네가 충격 먹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 안 읽혀. 막 지문이 안 읽혀. 그런 경우를 처음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때부터 두 부를 나누면 극복을 못하는 자, 극복을 하는 자. 그래서 극복을 하는 자는 대부분 뭐냐면 그냥 한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극복을 못하는 애들은 뭐냐면 안 해 일단. 그리고 와서 불안하니까 상담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어봐, 질문을 해.
나 불안하니까 좀 저 좀 달래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 안 달래줍니다. 참고로 알겠죠? 달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면 망할 것 같다고 하고요. 잘 볼 것 같으면 잘 볼 것 같다고 얘기해요. 서울대 가기 전 서울대 갈 것 같다는 그 친구도 수능 전에 잘 볼 것 같다 얘기해줬어. 왜냐면 하는 게 그 정도인데 당연히 합격을 하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만큼 응당한 대가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니네가 스스로 해서 실패해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수학이랑 영어예요. 대표적인 게 특히 수학이요. 알겠죠? 니네 쫄아서 두려워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풀어보고 틀리고 그냥 다시 고치고 또 틀리고 다시 고치고 또 틀리고 다시 고치면 고쳐져. 내가 요즘 계속 복습 3-4번 하라고 그러죠? 일단 3번이 기본 턱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했는데도 안 돼? 그럼 5번 하면 돼. 5번 했는데도 안 돼? 그럼 10번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박스를 10개 만드는지 너네가 유념하면 돼. 10번 안에 해결이 안 될 리가 없어. 대부분 어느 문제에서 생기냐면 니들이 10번까지도 가기 전에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가장 진부하지만 가장 유효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옛날에 그 미국 서부에 그 골드러시 있죠? 금캐러 광산 막 다 질주해가지고 너도 나도 금 캐던 시절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캤어. 했는데 계속 안 나와. 친구들이 여기까지 캐고 여기까지 캐고 여기까지 캤는데 다 금 따서 갔는데 나만 여기까지 캤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갔더니 알고 보니 여기에 이만큼의 금덩이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어 영역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냥 수능 자체는요. 존버한 놈이 이겨요. 6월 평가원 4등급 맞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 어떡하죠가 아니라 4등급을 맞았으니까 수능 때 4등급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교훈이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공의 아니면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7번. 자, it'll be wrong for scientists. 자, 가정법이죠. 웃고시마니까요. 완전히 잘못된 걸 텐데 라고 하시면 돼요. For scientists to get emotional. 자, 투부정사의 경우 표현을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의미상의 조절.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 잘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나는 보통 끊어낸다는 걸 명시하니까 잘 봐. 한국어는 다 끊어줬죠. 근데 영어는 안 끊는 이유가 한국어에서 너네가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하나씩 한 템포씩 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한국어는 끊어줬는데 영어는 안 끊는 이유가 제가 끊어기가 조금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끊는다는 건요. 앞에가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버리겠다는 뜻이야. 잘못됐다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앞에는 버리고 뒤에만 볼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to get emotional 감정적이 되는 것이 잘못된 거래. 언제냐면 describing a daffodil. daffodil은 수선화라는 뜻이잖아요.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묘사할 때 감정적이면 안 된대. 그리고 it would be all wrong. 잘못된 거래. For a poet not to. 당연히 투부정사인데 뒤에 생략된 거죠. 생략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라 그랬어요? 없어도 되니까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전략할 때 앞에서 생략된 부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describing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돼요. 자, 시인이 감정적이지 않은 것은 잘못됐대. 잘 봐. 그러면은 자, 너네가 문학에서 배우자 대구법이요, 그죠? 통사구조 똑같이 해서 병치시킨 다음에 지금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읽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핵심 소재는 과학자와 시인이죠. 그러면은 과학자는 어떻게 하고 시인은 어떻게 하고를 좀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 깔쌈하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해설지 안 보고.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해하면 돼? 과학자는 객관적이에요.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이에요. 아까 과학자는 뭐라고 했어 방금? 객관적. 그렇죠.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get emotional이었죠. 근데 저걸 보자마자 오브젝티브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럼 니네 무조건 선제 오브젝티브 써있어. 특히 주제 제목 문제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영어 시험의 센스라고.
그래서 과학자는 감정적이면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핵심 내용 뽑아낼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걸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선지에는 항상 긍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는 오브젝티브 해야 되고요. 시인은 서브젝티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할 때? 세상을 묘사할 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대립관계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읽자마자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describe daffodil에서는 세상을 표현한다, 세상을 묘사한다라고 우리가 좀 더 큼직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28번 볼게요. 자, it is paradoxical that many educators and parents still differentiate between a time for learning and a time for play without seeing the vital connection between them.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뭐 쉬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무조건 막 쪼고 있잖아. 제가 근데 내년 고3이 되면 한 3월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늘 고3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무조건 쉬는 시간에 껴야 된다. 수험생활에 반드시 쉬는 시간에 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놀아야 돼요 너네. 알겠죠? 안 놀면 11월까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취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쉬면 안 돼. 지금은 집에 가서 개빡세게 공부하세요. 근데 다음 내년부터는 쉬는 방법이 본인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틈틈이 쉬는 거, 짬짬이. 그래서 2시간 공부하고 30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30분 쉬고 아니면은 쫙 공부하고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쉬는 거. 이렇게 틈틈이 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월화수목금을 개빡세게 보내고 토요일은 그냥 아예 통째로 놀아버릴 거. 이게 전자랑 후자가 있거든요. 저는 전자가 편해요. 왜냐면 제가 후자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놀고 오면 저는 책상을 안 돌아오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책상으로 본인이 안 돌아오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짬짬이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베스트는 뭐냐면 빨리 다 끝내고 11시 이후에는 내 시간 갖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시 안에 빨리 끝내야지 라는 목표의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너네 수험생 됐을 때 제일 기분 찝찝한 게 뭐냐면 뭔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자살하고 싶거든. 내년 6월, 7월 다가가고 이러면 진짜 자괴감 크게 느껴.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빨리 길들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It is paradoxical, 역설적이다 라는 뜻이죠. 역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딱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것은 역설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버릴게요. 자 뭐가 역설적이냐? 많은 교육가들과 부모님들이 여전히라고 하죠. 여전히 differentiate는 차별한다는 뜻이야. 뭐 사이를 차별하냐면요. 공부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게 역설적이다라고 해요. without 뭐 하지 않지? seeing 보는 거 없이 the vital connection 중요한 연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을 보고 still differentiate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간파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지금 통념 뒤집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간파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필자가 그럼 통념을 뒤집으려고 하면 통념을 뒤집는 대상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 주장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가 주장인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너네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두 개가 중요한 커넥션이 있으니까 차별하지 마라. 내지는 노는 거를 존중해라. 이런 주장이 지금에 녹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너네가 확정적으로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29번 보겠습니다. 자,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made it possible for scientists to learn more about what causes diseases. 이것도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내신할 때 많이 했죠. 가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근데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자, invention of the microscope. 인간적으로 너네가 오래 안 하면 학습을 하셔서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독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의 별명은요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요. 잠깐 바로 뭐 떠올려야 된다고? 여기 있죠?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요. 과학자들이 알게 되도록 만들었대요.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무엇이 일으키는지 질병. 오케이, 그럼 현미경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현미경이 여기서 핵심이죠. 현미경이 있음의 전후가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핵심 변환의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과목적어, 진주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뭐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구조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머슴대로 스무스하게 쭉 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는 바로 뭐 떠올려야 된다고 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꼭 떠올리세요. 자, 이 30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가 달라요. 잘 보세요. In our country, 우리 국가에서는요, workers, 노동자들은 내신할 때 많이 하지 않았어? 번역이 무슨 뜻이야? 번역이 은지. 이거 내신 때 했죠, 많이. 자, 근데 과거 시제 썼네. 자, 노동자들은 당연히 여겼어요. 뭐를 당연히 여겼냐면 그들이 would remain, 남을 것이라고. with one company, 한 회사에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다다를 때까지,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까지도 유효하겠죠? 기본적으로 뭐야? 직장에 오래 한번 들어가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쭉 다니는 게 일본과 한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었는데 그러고 싶어? 후배님 그래야지. 참 교사니까 교사할 거잖아. 그치? 그러고 싶어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도 병원 차려야 되잖아. 회사 간다고 하면 안 한다고? 유민이는? 넌 절대 안 할 거지.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곳에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요. 내가 그래서 아까 현재 완료랑 과거 비교해줬죠? 과거 시제를 쓰면요 지금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거야. 알겠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히려 이 문장은 솔직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은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는 걸 당연하게 읽었어. 이거를 너네가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않아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게 확장적으로 추론되셔야 돼요. 과거 시제를 통해서. 알겠죠? 내가 왜 문장 복귀시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수능 때는 지문을 읽을 때 빨리 딱 대충 읽는 걸 하는 걸 제가 뭐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할 땐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31번 볼게요. 32번까지 하고 잠깐만 쓸게요. 5분만. 자. It was not until the mid-18th century in England that agricultural improvements made it possible for more food to be grown to meet the demands of a growing population. 자, 이게 그 유명한 이때 강조구문 아닙니까? 그죠?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자, 이때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구문의 속성으로 공부하신 게 좋은 게 쓰는 정해진 패턴이 좀 있어.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it was not until이라는 건데 특히 이때 강조는 이과 대 사이에 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는 거잖아. 그래서 클리셰가 존재해. 그러니까 뻔하게 자주 사용되는 상용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턴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비로소
뭐뭐가 되어서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저 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18세기 중반 무렵에 영국에서부터라는 거야. 그 전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주 나와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거나 우리가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주어는 요거예요. Agricultural improvement, 농업 생산량의 향상이 발전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음식이 재배되도록. 너네 내신 공부할 때 문법 문제 이거 단골이잖아. To be grown, to grow. 뭐가 맞게.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항상 특히 준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은 의미상의 잘 잡아야 돼요. 당연히 얘네가 재배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To meet 뭐 하기 위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점차 자라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18세기 중반부터요.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전까지는 뭐예요? 농업 생산량의 극대적인 향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18세기 이후로 영국은 인구 팽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라고요. 농업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늘려면 반드시 받침이 돼야 되는 게 농업이야. 그래서 예전에 신석기 혁명이니 뭐니 1차 혁명이 뭐였어? 농업 생산량의 팽창이었잖아. 그 이유가 그때부터 인구가 늘고 수명이 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국에서는 언제 두드러지냐라고 하면 18세기 중반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내 피셜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산업화 얘기하려고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도시로 사람이 몰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에 사람이 몰림과 동시에 농촌이 박살나면 안 되지. 인구가 몰리면 안 되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인구의 볼륨이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여기 인구가 많아지겠죠. 얘네가 도시로 몰려들고 그래서 산업화 붐이 일어났다. 산업화 시대잖아 저거. 그죠? 19세기 직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강조문 나올 때 특히 it is not until, 특히 it was not until 하면 비로소 뭐뭐가 되어서라고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엄청 많이 나와요. 32번부터는 쉬었다 합시다. 33분에 좀 시작할게요.
이 32번부터 좀 볼게요. 32번은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찾아야 돼.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저거는 오늘 숙제를 도저히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친구도 너무 잘 봐봐.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해설지 스포 당하지 마시고요. 너네 실력 방어를 해봐. 영어를 읽어볼게요. It is on the rise of technology and not the rise of modern political ideas which has refuted the old and terrible idea that only violence and rule over others could make some men free. 일단 이것도 이때 강조예요.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토대 삼아서 얘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게 한번 요약해 보세요. 시작. 유명한 무슨 말이에요?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못 미칠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윤재는요? 폭력이랑 어, 다른 사람 동시 하시는 폭력이랑 다른 사람에 대한 통치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말라? 이거 나쁘다? 오케이. 세원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나 지금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진이는요? 기술의 발전과 그 정치적 발전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이거 디스토피아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했고 정치도 발전했는데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좀 무서운데? 이거는 좀 많이 비관적이고요. 자, 서영이는요? 해석이 안 돼요. 호연이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조금 이게 더 디스토피아 같은데 여기 계신 여성분 다 망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외관 잘 봐. 자, 일단 이거 이때 강조예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강조 부분이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 나 내신할 때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때 강조를 중요하게 배웠는데 왜 이 양반 안 하지? 이때 강조는요 그냥 패턴화 시키려고 가르치는 거지 기본적 원리는 관계절이야. 저 지금 관계절 있었고 그냥 뭐라고 보는 게 더 맞아. 형태적으로 보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풀어보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강조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강조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봤던 it was not until이라든가 it is only라든가 이런 거 볼 때만 유용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수능 때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느끼시면 되냐면 이거 패턴하고 이거 이때시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강조 부분 할 때 그 대신요 그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배울 이유가 관계대명사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it is only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오직 뭐가 뿐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그래서 저는 해석할 때 그냥 뭐 뿐이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잘 봐. 그러면 그걸 강조하고 싶다며. 잘 봐. 그러면 여기까지잖아. 그 강조하는 부분이 The rise of technology and not the rise of modern political ideas 보자마자 사실 여러분들이 딱 하고 패턴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나도 볼게요. 얘들아 너네 이거 보자마자 이거 떠올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B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뒤집혔죠? 그러니까 B가 어디 있어요? 요거야 요거. 저게 중요해요. 기술의 구상이요. 기술의 발전이요. 뭐가 아니라 현대 정치적인 생각의 진보, 발전이 아니라 이거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아무도 못 맞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니네가 뭐라 했었어야 되냐면 아까 기술의 구상이 먼저 나왔어야 돼.
기술의 부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이거 관계대명사잖아. 누구냐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즉 기술의 발전이 완전히 refuted 반박했대. The old and terrible idea 오래되고 끔찍한 생각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반박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은 없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건 동격이에요. 알겠죠? 동격. 그 생각이 뭐냐면요. 오직 폭력과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것만이 뭐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말살시켰다고. 누가? 얘가. 그래서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훨씬 진보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너네가 조선시대였어 봐. 너네가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엄마 아빠 신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싶어도 거의 정형식급 아니면 그냥 천한 노비로만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더 진보적인 세상에 살고 있네.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치적으로 진보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발전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그 통념을 반박하는 거야. 오히려 정치의 진보는 누가 이끌었다? 기술의 발전이 이끌었다. 이게 메시지야. 뭐가 핵심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생각을 없애버린 건 바로 얘가 아니라 얘야.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얘라고요. 간단하죠? 이거 복습 많이 해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수능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이런 형태는. 근데 그 지가요. 뭘 선행사로 갔는지. 선행사 엄밀히 말하면 이거야. 싹 다. 앞에 싹 다. 근데 내가 왜 저기다가 적었어? 독해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독해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었는데 독해라는 걸 읽어서 이해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저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데 있어서 너네 문법 지식과 문법의 체화 수준이 달려있다는 거잖아. 쌤 제가 저거를 선행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관계,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관계사는 뭐 떠올려야 된다고? 그게 일단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1단계 초석 잡았죠. 근데 그러면 선행사가 대체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방금도 얘기했죠. 앞에 다라고. 근데 앞에 내용이 뭐였어? 얘가 아니라 얘야. 그럼 얘라고 적으면 되잖아. 그 얘기한 거야. 그죠? 그래서 독해력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생길까? 처음 타고나야 돼? 연습하셔야 돼요. 왜 내가 박스를 10개 채웠냐? 10번 하면 된다고. 잘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to stop being late. 늦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All one has to. 모든 사람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change the motivation. 동기부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거죠? 말이 좀 어렵지 않아? 동기를 바꾼다? 그럼 당연히 뒤에서 부연 설명하지 않을까? 그죠? By deciding that in all circumstances. 어떻게 함으로써 동기를 바꾸냐면요.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결정하냐면 모든 상황 내에서 being on time, 제때 도착하는 게 is going to have first priority. 1순위다. 무조건 제때 도착하는 걸 모든 거에서 압도적 1순위를 뽑으라는 거죠. Over any other consider. 그 어떤 고려 상황에서 보다. 그죠? change the motivation이 무슨 말이야? 자, 시험에서의 독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장 간에 그리고 지문 내에서 문장의 서로 상호관계 이거를 이해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싹 다 지문, 문장이어야 돼. 동기를 바꿔야 된다잖아. 늦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 동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잖아. 1순위로 삼아라. 저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얘는 추상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추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를 구체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어서 33번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동계를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건데 라고 해서 밑에 설명했잖아요. 저 유기관계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늦지 않는 걸 1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학교도 저도 시간 약속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옛날에도 연애할 때 특히 데이트하면은 2시까지 만나면 꼭 2시 20분, 20분. 그냥 듣기만 해도 빡치지. 자, 근데 이게 너네 MBTI 해보잖아. 이제 우리 학원 특히 들어올 때 MBTI 시키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 게 있는데 내가 MBTI를 하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교무실에서 MBTI 검사할 때랑 집에서 MBTI 검사할 때랑 이게 달라.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는 INTP적인 기질이래. 근데 수업에 있을 땐 또 다르고요. 그리고 교무실에 있을 땐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특히 N 계열이란다. N인가 F인가? 그 계열이 약속을 잘 못 지킨다. 특히 시간 약속 지키는 거에 애를 먹는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는 조금 약간 시간 약속을 잘 예를 들면 9시까지 병원 진료를 보기로 하잖아. 9시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그래서 미용실에서 전화 어디세요? 지금 주차 중이에요 라고 하고. 근데 학원은 다르죠. 학원은 무조건 정각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근하면서 지각한 적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주차 못해서 한 번 빼고는 싹 다 제때도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가 봐. 그러니까 너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대인관계 있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특히 남자애들 술 약속 잡고 모이자고 1시에 모이자고 1시 반에 나오죠 다. 나 테스트에서 모여야 하면 1시 반에 다 모여 진짜로. 나중에 경험해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진짜 친구를 하나씩 잃게 되거니까 이거 꼭 명심하세요. 늦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예를 들어 수시 종합전형 1차 붙어서 매트 보러 가는데 5분 늦을 거야? 근데 꼭 늦어. 진짜 꼭 늦어. 내가 진짜 그거 꼭 조심하라고. 그거 좀 매년 꼭 그런 애 있어. 종합전형 면접 지각하고요. 특히 더 심한 애는 뭐냐? 수능 지각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마인드의 문제고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니까 그런 거에선 절대 흠결이 나서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절대 큰 위치까지 높은 위치까지 절대 못 가요. 그건 확실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거 볼게요. 자, happy is the person. 그럼 happy라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건가? 말이 돼? 그죠?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쌤 저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 일단 감각은 뭐냐면 잘 봐. 주어가 더럽게 길죠. the pers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절은 내가 뭐라고 했어? 명사의 인식 범위를 길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길게 썼다 쳐. 그러면은 지금 이 명사가 지금 이 체험이 지금 누구의 수식을 받으니까 여기에 수식을 받으니까 여기까지가 스탑될 체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여기 보시면 명사잖아요. 당연히 선행사 이렇게 가야 되잖아.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관계절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는 뭐냐면 명사의 인식 범위가 확장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존해서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은 동사를 쓰고 문장의 길이를 길게 늘어뜨릴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어는 짧은데 주어는 길죠. 이러면 이렇게 도치시켜요. 왜냐면 해피 맨 뒤로 빼봐. 그럼 말이 더 이상하잖아. 혼자 해피 혼자 저 덩그러니 남아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피 is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도치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가 긴 경우에 의도적으로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과거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을 즐겨야 되는지 현재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지 미래에 있어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대. 윤이 행복해? 이거 다 돼? 자, 명심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뭘 즐겨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저도 못하고 있는 거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35번이요.
자, the modern notion of equality is based on a rather complex idea. 여기까지 해볼까? 자, 현대의 생각이요. 현대의 개념인데 그 개념이 평등에 대한 개념이래요. 너네가 말하는 이퀄리티가 딱 봐도 핵심 소재죠. 자,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대의 생각은 기반을 둬요. 다소, 자, rather는 이렇게 뒤에 있는 형용사 포함해줄 때, 즉 부사로 쓸 때는 오히려 내지는 여기서는 다소라고 하시죠. 어느 정도 복잡한 생각에 근간을 둡니다. 어떻게 하길래 복잡하다는 거지? 하고 이제 뒤에를 보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퀄리티는 복잡하대요. 그럼 이렇게 잡고 이제 땡땡하고 나열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뒤에서 부연 설명식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럼 뒤에서 분명히 구체화해 줄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하셔야 되는 건 평등의 복잡한 생각이라고 잡아놓고 연결만 하면 돼. 자, 우리 모두는요, 클래스, 계층, 그다음에 성별, 문화적 다양성 다 걸쳐서 건너서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have in principle 갖는다.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장난쳐놨죠. 이거 타동사잖아. 타동사인데 지금 어때요? 전치사로 이렇게 장난쳐놓고 이렇게 이런 거 발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져요. 우리 모두는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이 뭐 하는 능력이냐면요. 자, 이것도 형용사용법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능력은 reflect upon, 반영한다, 반성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를 호연아 이거 하자마자 바로 못 떠올려야 된다? 등기접촉사는 무조건 친구를 찾아줘라. 똑같은 놈끼리 연결해라. 그치? 벨리의 의미상해줘도 되고요. 이거죠. 그래서 저 능력은요, 이끌어줘요. 우리를, 그리고 결정해주죠. 우리의 인생.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나왔을 때 제발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 하지 마. 그냥 의미상해줘 잡고 동사청행 가세요. 아시겠죠? 자, 왜 복잡한가 했더니 왜 복잡해요? 많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개라는 뜻이었구나. 그럼 이제 여러 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속성에 맞춰서 끌고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반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끌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하다고 한 거예요.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야? 평등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등이다라고 얘기했지? 좀 말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36번이요. 벌써 집에 가야 되네. 자, the ability to maintain some flexibility in both your ideas and your habits will decrease. 자, 이것도 잠깐만. 동사 여기 있고, 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나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하라고?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요 유지해요. 일부 유연성을 우리 생각과 우리 습관에 있어서 그 능력은 줄여줄 겁니다. 너의 경향은 inclination은 경향이라는 뜻이야. 너의 마음의 기울기를 줄여줄 건데 그 마음의 경향은 뭐냐면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저 increase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동사 두 개죠. 왜? 친구가 누구니까? 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동사 잘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요, 이 능력은 올려줄 거야. 너의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타협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움직이게 해줘. 해결책을. 어때요? 어순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다? 친구를 잘 찾아야 된다. 여기 진짜 중요해. 알겠지? 자, 어순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다음에 연습해봐 이거. 자,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유지하는 거예요. 일부의 유연성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습관에 있어서. 근데 그 능력이, 그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 줄여줄 거예요. 당신의 반대하는 경향을. 그리고 올려줄 겁니다. 당신이 협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그러면 decrease는 소연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치? 디서블 하는 경향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올려주는 거니까 둘 다 긍정이죠. 뭐 해야? 플렉서블을 가져야.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연함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반대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타협해서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는 건 네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틀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조언을 하려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투부정사 쏙대 마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이거 다 하지 마시고 주어 동사 하면서 어순대로 가세요. 형이 알겠죠? 37번. 자, the amount of energy 가야 돼? 잘 봐. 자, the amount of energy used to cool America may be equal to all the energy consumed in China today. 자, 에너지의 양이요. 에너지의 양이 이것도 동사 아니잖아. 생각해봐. used가 동사였다 쳐.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이거가 PP였다는 거고 PP니까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 떠올려야 되죠? 요겁니다. 자, 에너지의 양이 사용되는데 아메리카, 미국을 식히기 위해서. 근데 얘는 아마도 동등할 거야. 뭐에 있냐면 모든 에너지, 결국 consume드예요. 못하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중국에서 모든 걸 소비되는데 그게 똑같대. 잘 봐. 미국은요 열을 내리는 에너지 양이 있는데 이게 뭐랑 같다? 중국의 전체 에너지 양이랑 같다는 거죠. 여기는 이건 누구 비판하는 거야? 미국 비판하는 거죠. 미국은 일부인데 그게 심지어 중국의 전체랑 같다는 거 아니야? 야, 미국 니네 인간적 에너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의도가 뭐냐면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야. 어디서 느끼셨어야 돼요? 같은데 심지어 어디에 갔다고? 오래 갔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왜 비교했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38번. 자, by its domination of the time families spend together, the television destroys the special quality distinguishing one family's rituals, games, recurrent jokes, familiar songs, and shared activities from another's. 자, domination, 뭐라 해야 되지? 지배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만연했다는 뜻이야. 뭐가? time, 시간이. family spend together. spend 타동사죠. 우진아 목적 있어 없어? 있어. 이거야? 그러면 다 함께를 소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타노스야? 말이 안 되잖아. 뭐야 당연히 목적 없죠.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죠? 자, 우세에 의해서 그 우세가 뭐냐면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가족들이 함께 쓰는 시간이야. 가족들이 함께 쓰는 시간에 우세에 의해서라는 뜻이잖아. 당연히 TV가 없으면 더 3, 4, 5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 했겠지. 근데 지금 솔직히 집에 다 같이 살아도 너네 방에서 잘 안 나오지 않아? 방에 자주 나와?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막 가족 회의하고 가족끼리 같이 TV 보고 그래? 혹시? 그래? 그렇네. 윤재는 잘 안 해? 아니 우리 집은요 다 독립됐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잘 안 모여. 왜냐면 엄마는 방에서 TV 보고 나는 집에 방에서 컴퓨터하고 동생 방에서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거를 텔레비전이라는 핵심 소재를 destroys the special quality. 이것도 봐봐. 현재 분사죠. 지금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 이거죠. 근데 그 자질이 구분을 하거든요. 한 가족의 ritual 의식,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거야 의식, 게임,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는 반복되는 농담, 그리고 익숙한 노래, 그리고 공유되는 활동을 다른 가족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메시지가 뭐야? TV가 가족의 그 뭐지? 획일화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되죠. 획일화의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개성이 없다는 거잖아. 이래서 비판하는 거야. 알겠죠? TV가 없을 때는 다 디스팅구싱 했는데 TV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도 나도 그거 보고 어제 리스톨 재밌지 않았어? 어제 무한도전 재밌지? 어제 런닝맨 개쩔던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구분되는 행위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부정적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저는 10번째 저쪽에 어떻게 있는 거야? 뭐가? 도미네이션이 너 화는 왜 했냐고? 오브? 뭐야 뒤에 쓰는 글씨가 이거?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때 첫 수업 안 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절의 주어, 절의 동사 이렇게 하기로 제가 했었으니까 그거 쓴 거예요. 내 바로 쳤으니까 생략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숙제만 말씀드리고 오늘 집에 갑시다. 39번부터는 그냥 다음 주 화요일에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석자는 반드시 수업 들어주시고 그 전 거 단어 다음 거 5대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38번까지 복습하세요. 그리고 60번까지 연습해오고 그 다음에 오늘 딕테이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